여러분, 칵테일 마가리타 좋아하십니까?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먼저 존스 홉킨스 대학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세 여성이 2일 전부터 손등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화상성 병변으로 응급실에 왔는데요. 피부가 상당히 벗겨진 상태로 많이 아프게 보이죠. 응급실 의사는 화상이라고 생각했지만 화상을 입고 나서 이틀 뒤에 왔을 리는 없겠죠. 뭔가 많이 이상했습니다. 원인이 대체 뭘까? 진단은 뭘까?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어린 딸과 함께 프랑스 유명한 부르제 호수에 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수영하기 어려워서 호수에 다리만 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와 딸은 자신들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니스 공보다 더 큰 거대한 물집들이 팔과 다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일주일 지나서도 엄마와 딸의 다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색소 침착이 과다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26세 여성은 수영장 파티를 앞두고 라임 24개를 썰어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시간 후에 허벅지와 복부, 손 등에 발진이 생기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발진이 더 커지면서 점점 더 빨갛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부위에 물집이 잡히면서 3일째에는 아주 거대한 물집으로 변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와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통증은 다소 가라앉았지만 피부 병변은 10일 이상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피부 병변을 마가리타 화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마가리타를 만들 때에는 잔 테두리에 라임즙과 소금을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잔에도 보통 이렇게 라임이나 오렌지가 같이 꼽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라임이나 오렌지에 접촉하거나 섭취한 뒤에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것을 식물광화상 또는 식물광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마가리타를 마신 후에 흔히 잘 생긴다고 해서 마가리타 화상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을 통해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 20대 여성은 역시 수영장 파티를 위해 마가리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라임 2개를 썰고 짜낸 뒤 약 수시간 뒤에 하복부와 허벅지 부위에 희미하면서 따가운 발진을 호소했습니다. 수영장에 입수할 때 따가운 통증을 느끼면서 발진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3일째가 되자 따가운 화끈거림이 강도가 더 강해지면서 발진은 더 선명해졌고 물집 같은 수포까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가 되자 딱지를 형성하면서 피부의 과도한 색소 침착이 시작되었고 치료를 하면서 통증은 다소 사라졌습니다. 즉, 라임과 오렌지 내부에 뭔가 독소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인데요. 41세 여성이 2주 전부터 허벅지에 가려움증과 함께 시작된 피부 발진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약 24시간 전에 그녀는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새로운 감귤류 기반 손 세정제를 사용했습니다. 손 세정제를 바른 직후 그녀의 허벅지는 약 5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었는데요. 손에 바르고 남았던 세정제를 허벅지에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손은 곧 씻으면서 손은 괜찮았습니다. 이건 라임, 오렌지 같은 감귤류 내에 있는 어떤 식물 독소가 햇빛을 받고 활성화되면서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감귤류 추출물은 향수 및 향료 등 많은 화장품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손 세정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식물 광 화상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 광 화상은 감귤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샐러리를 수확할 때 샐러리에 있는 식물 광독소에 노출되면서 마찬가지로 피부에 화상성 병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샐러리나 라임 등을 수확하거나 다듬을 때에는 반드시 이런 장갑을 쓴 상태로 만져야 하고 만진 후에는 즉시 손을 씻어내야 합니다. 요리할 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맨손으로 라임을 짜다가는 이렇게 심한 광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물 독소는 식물이 곰팡이나 박테리아, 곤충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독소에 한번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물로의 접근을 피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물 광독소는 수많은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흔한 것은 파슬리, 샐러리, 당근, 돼지풀 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범위는 샐러리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샐러리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7개월 된 아이는 입 주변에 발진이 생겨서 처음에는 햇볕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 주위가 온통 불에된 것처럼 물집이 일어났고 손과 팔에도 번졌습니다. 입 안에도 체액이 가득한 물집이 생겼는데요. 화근은 딸에게 간식으로 쥐어준 샐러리 스틱이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뒤늦게 이 증상이 마가리타 화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식물 광독소인 프로쿠마린이 햇빛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아이의 연약한 피부를 손상시켰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변이 남아있죠. 과도한 색소 침착도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엄마로서 큰 죄책감을 느낀다. 딸에게 평생 흉터가 남을까 두렵다 라고 하면서 다른 엄마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맨손으로 샐러리나 오렌지, 라임 등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샐러리를 저렇게 많이 먹어도 왜 화상을 입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털이 온몸을 감싸면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식물 광 화상은 햇빛이 피부에 충분히 닿아야 발생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식물 광 화상은 일반인들에게 생각보다 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마가리타, 라임, 샐러리 등을 먹어도 식물 광 화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햇빛에 노출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죠. 언제 햇빛을 충분히 봅니까? 못 보죠. 근데 언제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가하게 여름 휴가를 즐길 때 햇빛을 계속 보게 되죠. 따라서 휴가철에는 마가리타, 라임, 샐러리 등을 적극적으로 피하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식물 광독소는 오렌지, 라임뿐만 아니라 레몬과 자몽에도 들어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무화과 나무의 진액에 노출되었는데요. 노출 당시에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피부 병변이 상당히 심하죠. 손목에도 화상성 변변이 심한데요. 무화과 나무의 식물 광독소에 노출된 결과입니다. 즉, 풀과 나무가 있는 숲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식물 독소는 고도의 화학전입니다. 식물은 스스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인 방어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식물을 먹는 포식자들을 최대한 아프게 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광 화상은 의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진단이 어려운 편입니다. 병변 발생 일주일 뒤부터는 과도한 색소 침착이 동반될 수 있으며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간간히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식물 광 화상은 예방이 생명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휴가철에는 샐러리나 라임 등 식물 광독소를 피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은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